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오늘은 내용 증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셀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오늘도 좀 가지고 와봤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저희 같은 이제 도매 사이트에 올라온 상품의 상세 페이지에 대한 건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건은 상품 공급사분이 직접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낸 건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그거까지는 확인이 되진 않았어요. 다만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제작했던, 이미지를 제작했던 분이 이 이미지를 편집 저작권, 이쪽에 저작권 등록을 좀 마친 상황인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 페이지를 활용한 셀러분들이 이분들한테 이제 저작권 침해로 내용 증명을 좀 보낸 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유심히 봤더니 약간 애매했던 게 뭐냐면 이분이 상품 페이지의 이미지 전체를 그 저작권 등록을 마친 건 아니었고요. 다만 사진을 이제 찍으셨을 거잖아요.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그러면 이제 뭔가 좀 더 자세히 확대시켜서 찍은 거 올렸다거나 아니면 상품 상세 페이지에 효과를 준 거를 그런 거를 이제 편집 저작권으로 저작권 등록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변리사님은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실까요? 실제로 이런 경우들이 꽤 있고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따가 꽤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네네. 결국 상세 페이지에서 제일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지 크게는 두 가지죠. 그냥 이미지 자체를 가져다 썼을 때가 1차적인 거고, 네네. 2차적인 거는 어떤 이미지를 편집하거나 가공했을 때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결국 침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결국 둘 다 똑같이 저작권 침해예요. 둘 다 저작권 침해인데 네네. 이렇게 편집 제작하신 분들에게 발생하는 편집 저작권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사례를 가지고 오면서 약간 새롭게 알았던 게 편집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거를 저작권이면은 그냥 큰 이미지 전체 이렇게는 사실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약간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편집 저작권에 대해서 안 거는 사실 좀 처음이라 편집 저작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말 그대로 네네. 편집을 한 것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네네. 이거는 네네. 어떤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들을 각각은 지금 이제 우리가 저작권 있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쵸. 이거를 내가 소재를 선택해서 어떻게 보기 좋게 배열하는지가 하나의 네네. 저작권으로서 인정이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소재의 선택과 배열의 창작성이 인정이 되면은 저작권을 부여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편집 저작권이라는 건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네네. 사실 이제 요즘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네. 우리 옛날에는 네네. 전화번호부 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쵸. 있었죠. 네네네. 두꺼운 엄청 거 두꺼운 말씀하신 책. 거잖아요. 네. 그게 편집 저작물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수많은 전화번호를 나열한 거잖아요. 그쵸. 소재들을 선택해서 배열한 거죠. 네네네. 근데 전화번호부 같은 경우는 저작권이 인정이 안 돼요. 왜냐면은 그거는 그냥 가나다 순으로 보통 이름 순서대로 그 배열을 해놓은 거라서 그 배열에 창작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창작성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뛰어난 뭔가 창작 활동이 필요한 거는 사실은 아닌데 네네네네. 누구나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정도의 너무 간단한 방식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네네. 그냥 가나다 방식, A, B, C, D 방식 그냥 순서대로 나열하는 정도 그 네네. 정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작권 인정이 안 되는 건데 네네. 내가 어떠한 소재들을 이렇게 배열을 하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효과가 더 좋겠구나, 뭐 가시성이 높아지겠구나 이런 자기만의 어떤 창작성을 조금 부여를 해가지고 네네. 어떠한 거를 배열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네. 그거는 이제 저작권이 인정이 되는 거고 그게 편집 저작권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어떤 법원 경매 물건이 나왔을 때 이거 실제 사례입니다. 법원 경매 물건이 나오면 그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는 이거를 그 경매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보들을 나열을 해줘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나열하는지에 따라서 이 정보를 되게 중요한 정보들을 먼저 캐치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작권이 인정이 되고 막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집 저작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소재를 선택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기 좋게 편집하거나 배열한 것에 저작권을 부여하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세 페이지도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가시성이 높게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배열을 하는 거예요. 기존 사진들을 네네네. 이쁘게 아니면 조금 더 확대하거나 뭐 조금 더 보기 좋은 쪽에 배열하는 쪽으로 그런 거를 편집 저작권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약간 사실 저는 편집 저작권의 허용 범위가 약간 애매한데요.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번호처럼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거는 저작권에 해당이 안 되지만 뭔가 여기에서 최신수는 이거다 해서 최신수만 전화번호를 쭉 뽑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빼는 거예요. 이런 식은 그럼 편집 저작권에 해당될 수가 있나요? 사실 그 기준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하면은 저작권 인정해 줄게, 뭐 네네. 이렇게 하면은 저작권 인정해 주지 않을게라고 네네.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법적으로는 그 배열에, 그러니까 편집에 창작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네네. 된다라는 거고, 그 창작성이라고 하는 거는 남들이 누구나 똑같이 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 정도면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최신 등록수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쵸, 조금 그쵸.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변리사님 이건 어때요? 이제 상품 상세 페이지를 만드시는 분들이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사진을 독특한 구조로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혹시 편집 저작권에 해당되나요? 사진을 찍는 것 자체는 그냥 저작권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편집 저작권이 아니라. 편집 저작권은 사진들을 네. 내가 골라가지고 배열을 하는 거예요. 사진 촬영 자체를 특이하게 하는 거는 그냥 그 자체로 저작권이 인정이 되는 거고. 그래요? 그냥 사진 저작권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저작권을 누가 갖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네네.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저작물을 만든 사람이 가져가게 되는 건데요. 네네. 우리가 이제 외주 용역 같은 곳에다가 이제 돈을 주고 뭐 제작을 맡기게 됐을 때는 네. 보통 이제 계약을 하게 돼요. 용역 네네. 계약이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저작권의 소유 기속을 누가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네네. 이제 그 말은 뭐냐면은 A라는 사람이 용역을 맡겼어도 B라고 하는 그 용역 업체가 저작권을 가지고 주장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사실 우리가 그들 사이의 관계라든지 네네. 그들이 어떻게 용역을 했고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누가 저작권을 갖게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지를 몰라요. 사실은 이제 모르지만은 이분이 만약에 용역 업체로서 지금 저작권 내용 증명을 보낸 사람이라고 하면은 네네. 뭔가 자기가 저작권을 갖는다는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공급사가 100% 저작권을 갖고 있을 거라고 우리가 또 막연하게 생각했으면 또 안 되는 거죠. 약간 이게 또 관계성에 대한 문제도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추자면 이제 저희 셀러분들이 이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약간 그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내용 증명 받으면 무조건 사람들은 당황하게 돼 있어요. 네. 너무 무섭고 두려운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마음의 안정을 취하는 게 일단 제일 1차적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당황하지 마시고, 물론 너무 무서운 거 저도 경험해봐서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 일단은 심호흡 좀 하시고 네네네. 괜찮다 일단은 마인드 세팅을 좀 하신 다음에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하나씩 한번 보시면은 이제 거기에 어떤 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가장 많이 날라오는 건 어쨌든 상표권하고 저작권이기 때문에,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키프리스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조사를 해볼 수가 있고요. 네네.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거기 사이트에 가면은 이 저작권 등록번호를 검색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서 한번 조회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이게 등록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거. 그랬을 때 진짜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내가 좀 정식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조회를 했는데 안 나와. 그러면은 이거는 사기를 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문제가 안 되는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그거를 판단하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까지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으로 제가 개인적으로는 간단하게라도 뭐 저희 뭐
우리 도매국을 통해서 이제 저랑 상담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뭐 저희 셀러마켓에 직접 상담을 의뢰하시는지 네네. 아니면 뭐 주변에 다른 변리사나 변호사님이 계시면은 그분들한테 네. 이거 지금 이런 게 날라왔고 내가 이런 걸 조회해 봤는데 이런 게 지금 뭐 나왔다 안 나왔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해주시면은 바로 좀 빠르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나면은 어떻게 대응할지를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변리사님이나 변호사님들께서. 그럼 이제 그거에 맞춰서만 대응을 하시면 꽤 많은 사건들이 좀 어렵지 않게 해결이 돼요. 예. 그러면 저희가 아까 전에 사실 내용 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 변리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데 내용 증명이 무섭다. 이런 걸 먼저 느낄 게 아니라 내용 증명 안에서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상표권이든 저작권이든 그 숫자 이게 정말 있는지 없는지 그 숫자를 먼저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쵸? 중요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형사처벌, 민사소송 이런 단어들에 또 현혹돼서 무서워할 게 아니라 맞아요. 그 내용 안에서 요점이 뭔지, 바라는 게 뭔지를 파악하는 게 두 번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 다음 절차를 이제 변리사님 같은 전문가 분들과 조금 상담하는 게 중요한 절차일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작권 협회 이런 쪽도 따로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한국저작권위원회. 네, 그럼 거기에서도 혹시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라는 곳에서는 그렇게 이제 저작권 등록하는 걸 조회해주는 서비스를 하면서 네네. 법률 상담 코너를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ARS 전화같이 네네. 몇 번 전화번호도 써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전화하시면은 그 저작권 법률 상담을 또 무료로 해줍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저희 같은 변리사한테 오시기 좀 어렵거나 네네. 아니면은 좀 부담스러우시면은 일단은 저작권 문제는 거기 한국저작권위원회 법률 상담 코너에서 한번 네네. 문의해 보시면은 또 거기서 또 좋은 또 정보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일단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저작권 쪽으로 침해를 당했다라는 내용 증명을 받으면 그쪽으로도 우선은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좀 넓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네, 사실 이 셀러 생활을 하시면서 도움 받으실 수 있는 곳이 지금 저희 고객실 아니면 이렇게 셀러마크 같은 변리사님 그 다음에 뭐 저작권위원회 이런 다양한 곳이 있기 때문에 또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곳도 많잖아요. 그쵸. 저희도 무료로 상담하실 수 있게 저희가 페이스북 그룹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네네. 변리사님도 같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맞아요. 네. 네네. 그래서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우선은 말씀하신 절차대로 두려움은 버리고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약간 슬기로운 셀러 생활을 통해서 저희 함께 좀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 같이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슬기로운 셀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변리사님? 사실 되게 무거운 주제죠. 사실 네네, 너무 셀러분들이 무거운 제일 주제죠. 무서워하는 거가 내용 증명이고 네네. 제가 아까 이제 그 따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고객분들 중에서는 이것 때문에 셀러를 그만두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네. 그래서 저도 받아봤기 때문에 그 마음 네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정말 해결 가능한 게 더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것 때문에 이 쇼핑몰 그 사업을 못한다. 약간 이런 생각을 이제부터는 조금 줄여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